개인 투자자를 위한 강심장 프로젝트 급등본색 시즌2. 네, 안녕하세요. 붉은 기둥의 해피바이러스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장은 지난주에 쉼없이 달려왔기에 좀 쉬어가는 하루일까요? 오늘 유가 변동에 따라서 시장 대응이 참 녹록지가 않은 하루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는 전, 강, 후 약의 형태를 띄었는데요. 여러분의 계좌는 좀 어떠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테마주들의 흐름이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이 종목 계속 홀딩하고 가져가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붉은 기둥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1899-029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뭘 남기면 되느냐?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궁금한 부분을 꼭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바로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이 맞을까 아닐까 고민이신 분들 모두 오면 좋겠습니다. 1899-0294번 하단에도 나가고 있죠? 문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타파해드릴 월요일의 남자입니다. 차트 영웅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데일리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의 남자가 아니라 월화수의 남자입니다. 예, 제가 원래 이제 저기 있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전 역시 이렇게 넓은 곳에서 이렇게 좀 뛰어놀아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또 보시면 이제 붉은 기둥이 보이시죠? 그래서 저런 것도 딱 보면서 이 기운을 화끈하게 느끼면서 전 방송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굉장히 좀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전에 이제 앞서서 저희 붉은 기둥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가져가야 될지 제가 좀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 강의도 했고, 그리고 우리 앵커님 상대로 강의도 했고, 우리 시청자님 상대로 강의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이 붉은 기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실력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이제 스스로 붉은 기둥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상만 붉은색이 아니고 이 캔들도 이게 화끈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추만 먹지 마시고, 고춧가루만 드시지 마시고 붉은 기둥을 잡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본 프로그램에서는 최대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혼자서도 붉은 기둥을 잡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저의 모든 노하우들, 모든 경험들 전부 다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종목들까지도 제가 계속 볼 것인데, 여러분들의 종목들 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 매매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교정을 해드리는 시간들까지 잡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송에서 해드리는 그런 종목 상담이 아니라, 저의 종목 상담은 한번 들으시면 이런 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구나, 이런 것들을 모두 깨우쳐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상담 준비했으니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주식 트레이더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이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좋은지,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단기적으로 붉은 기둥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종목 상담 신청한 방법 다시 우리 앵커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앵커님. 네, 종목 상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도 매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현명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1899-0294번 몇 번이냐? 1899-029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궁금한 부분에 대한 사항도 디테일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좀 전문가님한테 이야기 들어보고요. 어떤 강의 준비해 왔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시장도 시장이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종목 상담을 할 때 진짜 냉철하게 딱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만약에 환자가 마음 아플 것 같아서 그런 병들을 숨기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전문가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들을 잡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지 트레이더의 관점, 저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그냥 말하는 것이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시장을 바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고민이 시장 아니겠습니까? 과연 시장이 언제 꺾이느냐?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언제 꺾이냐? 그리고 쌍바닥이 나오는 것이냐? 지금 고점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코스피 차트 바로 틀었습니다. 자, 화면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오늘 이제 그동안에 양봉이 계속 나오다가 오늘 정확하게 코스피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음봉이 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매매를 분명히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저의 영웅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자, 영웅 차트 상에 봤을 때 여기 제가 네모칸을 쳤습니다. 여기가 이 빨간색 이제 그 막대 나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만약에 막대의 높이가 줄어든다. 막대의 높이가 줄어들고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조만간 한번 단기적으로 꺾일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 이 아래쪽에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인데 이 막대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높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신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막대기는 단기적으로 이 빨간색이 나오면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파란색이 나오면 이제 매수하면 안 되고 조금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도 보시면 파란색이 이 줄어드는 구간, 이 구간이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라는 것이고, 빨간색 막대기가 서서히 줄어드는 구간이 이제 그 서서히 매수가 줄어들고 있고 상승 탄력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구간 분석도 딱 해봤을 때 전 고점, 전 저점, 이 전 저점 부근에서도 좀 저항이 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 막대기까지 전부 다 하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장이 슬슬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타 다른 저 한번 잡아주세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이슈나 이런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앵커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앵커님. 네. 우리 5월달에 시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5월 달에 조심해야 될까요? 너무 또 어렵게 물어봤나? 네. 예.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미국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럼 5월 달에 뭐가 나올까요? 3월부터 4월까지 안 좋았어요. 그럼 5월 달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쉽게 질문. 3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4월 달에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아, 경제 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 지표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경제 지표는 시작에 불과하고 5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이건 대박입니다. 왜냐면 미국의 셧다운이나 미국의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된 게 바로 3월 중순부터 3월 말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4월 동안에 다 중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4월이 제일 안 좋겠죠. 네. 4월 달 그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게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시장이 한 번쯤 좀 꺾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시장도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급등주 매매. 이 급등주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장보다는 이 트렌드 그리고 차트 이런 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붉은 기둥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시장이 아무리 초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상가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대형주가 꺾이고 테마주, 개별주들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그런 장세가 올 것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보시면
자, 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왔을 때 저는 시장이 최대 많이 올라온다면 197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정도가 이제 단기적인 고점 아닌가 좀 생각하거든요. 1960에서 70 정도가 단기적인 고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뭐 57, 뭐 55에서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에서 70 정도까지 이제 좀 저항대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제 월봉상 딱 본다면 저항 구간이 바로 이제 660포인트입니다. 660포인트. 자, 코스닥 660포인트까지 올라온다면 코스닥도 단기적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럼 지수가 떨어지면 과연 어떤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할까요?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장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꺾인다고 너무나 겁먹지 마시고, 우리는 이 급등주를 잡으려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트 속에 모든 급등주의 힌트들이 다 나와 있고, 차트 속에 이 급등을 하겠다라는 이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붉은 기둥에서 배워 나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이제 슬슬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종목 상담을 받아야 되냐? 왜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궁금하기도 하겠죠. 근데 나의 매매가 어디가 틀렸는지, 도대체 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었고 왜 손실이 났는지 정 모르겠다. 이런 분들, 그리고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더 들고 있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들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종목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거나 뭐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은 종목들, 길게 하지 않아도 될 종목들은 빨리빨리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길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상담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거기서 제가 종목들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 왜 매매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에서 왜 매매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바로 무엇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 자세히 또 상담 봐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이 비중에 대해서도 자세히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실시간으로도 종목 상담이 참 많이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DGC 살펴볼게요. 2376번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14,850원,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예, 14,850원. 일단 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850원 보시면 매수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이제 오늘의 매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이분이 어디서 매수를 했냐면, 여기서 매수한 거 아니면 여기서 매수한 거 아니면 오늘 거의 상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런 매매는 좀 약간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상한가 매매,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는 굉장히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번 쭉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쫙 급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들이 쫙 쳤죠. 이런 구간들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슈들이 안 나오거나 굉장히 악재들이 나온다면 바로 꺾일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자, 상한가 따라잡기는 기본적으로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올라온 상한가, 바닥에서 이제 매집이 쫙 됐다가 이제 처음으로 오른 그런 상한가 종목들에서 이제 상한가를 따라잡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 이제 차트상 전고점을 깔끔하게 첫 돌파하는
이런 바닥권에 상한가 나왔죠.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게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결국에 보시면 다 오르고 나서 그 다음 상한가를 이제 매수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뒷파동을 잡은 거예요. 이게 재수가 없으면은 이게 급락이 나올 수 있고요. 재수가 좋으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일단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17,000원부터 17,500원 정도까지가 제가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기 구간에서 무조건 일단 매도를 해야 돼요. 뭐 FDA에서 뭐 승인이 있었든 뭐든 뭔가 호재가 있었든 말든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4,000원. 여기 21선 이탈하면은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1선 이탈 시 바로 손절.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까지 매도하시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상한가 따라잡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진짜 뭐 아니면 진짜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진짜 이제 투자로 하셔야 되는데 주식을 투기로 하고 계시니까 이게 손실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조금 더 건강한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 상담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앵커님 준비되셨나요? 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24,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5%라고 합니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좀 봐주시죠. 예, 하나 뭐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에어로? 이게 종목 코드 번호가 몇 번이죠? 우리 피디님? 아, 한화 911420? 011 한 9 뭐라고요? 450이요. 아, 012450? 50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일단 이 종목 이제 보시면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일단 제가 주봉 차트부터 좀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웅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막대기 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이 나왔죠. 이건 단기 신호입니다. 단기적으로 빨간색이 나오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칸에서는 단기 신호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나오면 올라간다. 그리고 밑에는 중기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 신호가 파란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큰 비중으로 매매하시면 안 좋다. 역배열이고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항대 구간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26,000원대입니다. 그래서 26,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럼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21,0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 저점 구간이 21,000원입니다. 여기 이탈 시 바로 손절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진짜 이제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시장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면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좋은 시장에서는 테마주나 이런 급등주들을 굉장히 잘 잡아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를 요즘에 잡기보다는 조금 중형주, 중소형주 쪽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제는 시장이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이런 대형 종목들이 꺾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꺾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종목들 올라갔을 때 수익 깔끔히 내시고 다른 종목들 갈아타셔서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네, 다음으로는 SK케미칼 보겠습니다. 25% 보유 비중이고요. 8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SK케미칼 전문가님, 진단 자세히 좀 봐주시죠. 네. 일단 우리 시험들 매수가를 또 써주셔도 되겠지만 너무나 급하다. 그럼 매수가 안 써주셔도 됩니다. 안 써주셔도 되고 종목명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빠르게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87,000원인가 이제 매수를 했다 하셨는데 잘 보세요. 자, 제 주봉 차트 바로 넘어갈게요.
보시면, 자, 주봉 차트 넘어가시면, 우리 PD 넘겨주세요, 이거. 예. 보시면, 1차 상승 나왔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죠. 그 다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를 전고점 돌파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매수가가 85,000원인데, 지금 빨간색 선 그은 곳이 85,000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이제 이분은 이제 여기 전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거나 중수분, 그러니까 특히나 초보자분들 말고 중수분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면 책에서 책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읽으신 분인데 저를 한번 잡아주세요. 전고점 돌파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책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이십니다. 왜냐면 워낙 책에서 전고점 돌파하면 올라간다, 전고점 돌파하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중수분들이거나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기서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하면 바로 올라가는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고점 돌파와 쌍고점, 쓰리고점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구분을 못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쌍고점, 쓰리고점, 고점에서 매수합니다. 그래서 아예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나서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차트를 한번 더 볼게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그러니까 나의 종목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꼭 보세요. 보시면 자, 지금 전고점 돌파할 때 매매를 하는 게 이거 장중에 막 돌파했다고 해서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봉상이나 월봉 상태에서 종가상 돌파해야 됩니다. 이 종가상 돌파를 못한다면 이건 영원히 돌파를 못한 거고 쌍고점이고 쓰리고점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이거 우리 앵커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저를 한번 잡아주세요. 네. 우리 앵커님 만약에 이제 단타를 해요. 단타를 하시면 일봉 단기 매매. 그럼 일봉을 보시겠어요? 주봉을 보시겠어요? 월봉을 보시겠어요? 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 단기 매매인데 다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다 보고서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네. 게 좋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 매매인데 와, 우리 이제 일치월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봉이나 분봉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멘트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앵커님 상당히 이제 실력이 있으시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이따가 응용 문제를 또 내겠습니다. 또 이제 얼굴 빨개지신 거 한번 봐야지. 그럼 일단 앵커님이 이제 정답 얘기해 주셨으니까 중요한 게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해서 내가 주봉과 월봉을 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단기 매매를 하면 할수록 더더욱더 주봉과 월봉을 더 봐야 돼요. 왜냐면 일단 큰 숲을 먼저 보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단기 매매를 해봤을 때 수익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항대에 가로막혀 있다. 그러면은 그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더 주봉과 월봉을 더 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SK케미칼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과거의 저항대, 이 저항대에 딱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주봉상 아무리 돌파를 하더라도 종가상 돌파 안 한다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또 다른 거 볼까요? 우리 앵커님. 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8시 2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늦어가지고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1899-029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점검 도와드릴게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꼭 남겨주세요. 1899-0294번입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네요. 이 메디톡스 반사수혜감 오늘 대웅제약 12만 원입니다. 20%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라고 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예, 일단 그 전에 제가 SK케미칼 이거 손절가 안 잡아줬습니다. 제가 손절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SK케미칼 85,000원에 매수하셨다 했는데 77,000원대 이탈 시 무조건 매도입니다. 이거 매도 안 하면 정말 오랫동안 물릴 수 있으니까 이거 77,000 이탈 시 바로 손절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제 볼 텐데, 자,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방송 이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저의 경험들, 저의 노하우들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원들이 정말로 혼자서도 이 붉은 기둥을 잡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원들, 저도 때로는 손절 칠 때도 있고 저도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손절 쳤어요. 근데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매매를 더 이상 계속 하다 보면은 오히려 손실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절 쳤다.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럼 아예 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절대 손절 치고 나서 내가 멘탈 나간 상태에서는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 손절 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100% 없다 보니 손절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저도 때로 손절 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손절 치고 나서 고수는 잘 메우고 하수분들은 멘탈이 나가서 더 엉망진창이 매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나눠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점 한번 볼까요? 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하게 막 종이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메디톡스 전문가님 아직 그 상담을 안 해주셨는데요. 메디톡스 자세히 한번 봐주시죠. 이 메디톡스가 아니라 대웅제약 아닌가요? 대웅제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거 12만 원대 샀다, 12만 원대 20% 샀다 이러셨는데, 역시 제가 또 대웅제약 12만 원. 기억력이 남다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번에 메디톡스가 이제 상당히 보톡스 그 제품이 이제 판매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점화한가를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웅제약이나 제테마나 이런 종목들이 반사 이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자, 그럼 대웅제약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차트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월봉부터 먼저 보고 주봉 보고 일봉 보라 말씀드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딱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는데 뭐가 보이시나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전에 있었던 고점이 보입니다. 이건 절대로 일봉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월봉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아래쪽에 또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저항이 굉장히 강력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차 상승, 하락, 돌파, 그 다음에 이탈, 다시 한번 저항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까지도 꺾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종목들은 더더욱더 꺾일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절대 저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라 좀 말씀드리겠고, 자, 손절가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제 손절가는 10만 원대 이탈 시 바로 손절입니다. 10만 원대 이탈한다면 이 종목 정말로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또 일단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들을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물 한 잔 맛있게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위로 올려볼까요? 대웅제약, 두산중공업, 또 주식 종목 사야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ITM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비중 15%, 55,200원이고요. 향후 전망은? 이라고 하시면서 추가 매수 가능한지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자, 그 전에 이제 아까 문자 보니까 우리 이쁜 앵커님 종목 상담 봐달라 했는데 왜 그거 넘어가셨습니까? 약간 부끄러워서 그러신가요? 네, 좀. 근데 뒤에도. 예, 저기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저렇게 이제 정성스럽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읽어드려야지. 예. 제가 근데 너무 빨리 보느라고. 예, 저거 한번 읽어주세요, 저거. 네, 읽겠습니다. 이쁜 앵커님, 영웅님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녹십자 랩셀 51,800원이고요. 보유 비중 15%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거 다음으로 또 이 종목 녹십자 랩셀 봐드릴게요.
예, 부끄러우신가 봐요. 자, 일단 ITM 반도체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에 꼽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플에서 나오는 귀에 꼽는 거 있는데 그것을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실적들이 좋고 기업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ITM 반도체 지금 상장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쭉 하락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게 뭐냐면 전 신규 상장주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신규 상장주가 한 번도 하락 없이 계속 올라오기만 했어요. 저는 이런 종목들 매매 안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잡아주세요. 일단 신규 상장주는 제가 왜 많이 올라왔을 때 매매를 안 하냐면 이제 중요한 게 그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들이 풀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6개월 뒤, 1년 뒤, 뭐 2년 뒤에 대주주의 물량이거나 뭐 이대주주의 물량이거나 아니면 다른 신규 상장했을 때 끌어모은 그런 물량들이 보호예수, 그러니까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못 판다, 6개월 또 못 판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풀리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주가들이 많이 오르면 그동안 그 다음에 주장창 많이 떨어진 게 뭐냐면 그런 물량들을 매도를 하는 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신규 상장주들은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측면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바로 대응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가 무조건 첫 번째 상승 나오고 나서 하락, 두 번째 상승 나올 때는 전 절대로 매매 안 합니다. 이렇게 매매했다가 제가 과거에도 완전 이제 계좌가 개박살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 초보 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봤을 때 이런 차트는 정말 이뻐 보이지만 뒤에서 있는 보호예수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여기가 저항대가 얼마냐? 58,000원대입니다. 58,000원까지 일단 1차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손절가를 제가 52,000원 잡겠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보호예수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단계적인 매도 이후에 다른 종목들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자, 아까 녹십자 랩셀이었죠. 자, 녹십자 랩셀 매수가가 아까 58,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58,800원입니다. 51,800원요? 네. 상당히 이제 예, 우리 이쁜 앵커님이라 하니까 진짜 잘 기억하시네요. 아까는 이제 매수가 기억 못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렇게 보내주시면 딱딱 기억해 주십니다. 자, 일단 이제 녹십자 랩셀 보시면 지금 매수가가 여기에요. 아, 진짜 이제 매매를 정말 좀 안타깝게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에 그냥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냥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럴 때 매수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만약에 급등을 했어. 근데 이제 매도를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매도를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이 혈장치료제 관련주고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한가 치면서 급등을 하니까 이것도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 진짜 그게 이제 계좌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혈장치료제 관련주예요. 분명히 정부의 지원도 있고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슈만 가지고 매도를 못 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가를 또 잡아 드릴게요. 자, 손절가는 지금 이제 주봉상에서는 상당히 이쁩니다. 지금 주봉상 봤을 때 42,000원. 여기 42,000원 이탈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건 한 번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녹십자 랩셀 손절가 42,000원 잡아보시고 제가 목표가는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 한 57,000원 정도, 56,000원 정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급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까지만 잘 지켜보시고 다음 주에는 만약에 이번 주까지 안 나왔다. 그럼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매도를 좀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차트에 보니까 이렇게 급등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급등하고 횡보를 했다. 옆으로 이제 급등하고 옆쪽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차트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차트를 볼게요. 이게 차트를 제가
이게 크게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게 크게 봐서 급등이 왜 횡보 같았어요. 근데 이게 작게 한번 보세요. 작게 보시면 이 급등의 하락입니다. 이거 하락인데 이거를 이제 횡보는 딱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잡아 근데 또 저를 한번 월봉 보면 잡아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그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무조건 횡보를 한다라고 이게 좋은 종목이 아니고 이게 무조건 더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차트의 패턴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세력들이나 큰 손들이 이걸 팔았냐 안 팔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횡보를 할 때 만약에 그 큰 물량들이 안 팔았다. 그럼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팔았다. 그러면 이제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정말?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십니다, 이제. 팔았다. 그럼 바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살짝 팔긴 했었어요. 이걸 왜 어디서 팔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저는 일단 무조건 분봉을 까보든지 일봉을 까보든지 까봅니다. 자, 일단 30분봉을 까보겠습니다. 30분봉. 자, 30분봉을 까보시면 일단 이제 상한가를 한번 쳤어요. 그 다음날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싼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제 세력 큰 손들이 이 구간에서 나간 거예요.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분명히 그전 캔들의 그 전 고점보다 높은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구간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럼 과연 이제 왜 거래량도 많고 힘이 좋은데 왜 돌파 못했을까요? 랭커님. 거기까지가 그 한계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약간 예시를 들면 이제 만약에 같은 건가요? 이제 속임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만약 호리호리한 사람과 근육이 엄청 많은 사람이 서로 싸움을 했어요. 만약에. 근데 근육이 엄청 많은 사람이 졌어요. 왜 졌을까요? 내실이 튼튼하지 않아서?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차트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봤을 때도 뭔가 힘이 엄청 세요. 세게 들어왔어요. 근데도 이 저항대를 돌파를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거래량이 매도세가 겁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다라기보다는 매도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량 여기 30분 본 거래량. 그래서 이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서 세력들이 좀 나가고 있구나라고 체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쭉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할 수 있었다면 이런 매매는 좀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이제 저는 이제 좀 항상 좀 주의를 좀 드리는 게 뭐냐면 차트를 한번 더 볼게요. 보시면 저는 이거는 절대 매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치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번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저 이럴 때 절대 매매 안 하고 절대 무조건 매도 치고 나옵니다. 이때 제일 많이 사시기도 하죠. 이게 속임수예요. 제일 많이 사시니까 제일 많은 물량들을 털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매하지 마시고 절대 무조건 매도 쳐셔야 됩니다. 일단 매도 치고 나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도 쳐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그래야지만 계좌를 좀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얼굴 한번 잡아보세요. 자, 지금 저는 이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를 할 때 이게 진짜 이런 건데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돈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키겠는가 이런 거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종목이 있어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 10종목이 있는데 그 10종목 중에서 잃을 수 있는 종목들은 다 빼요, 일단. 그러면은 만약에 5개가 없어졌다. 그럼 남은 5개 남습니다. 그 5개 중에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내면 이게 좀 더 종목 발굴하기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위험한 것들을 뭐 3%, 5%, 10% 먹고자 달려들지 마시고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들, 잃지 않을 수 있는 확률 높은 종목들에 매매를 하시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붉은 기둥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 계속 할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 우리 시청자분들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종목 상담 들어오고 근데 급등주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닌가요? 전문가님?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예요. 그 하이 리스크에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에는 괜찮아요. 근데 더 높은 리스크에 투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먼저 걸러내자는 거죠. 먼저 걸러내고 나머지에 투자를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봉상 싼 고점, 거래량, 돌파 못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볼까요? 우리 앵커님.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보겠습니다. 현재 시즌 펩트론 인성 정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진단을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소송이 기각됐다네요. 10만 원 보고 매수했어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이거 이제 상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바뀌었는데 일단 이거는 사실 기업적으로 좀 까봐야 됩니다. 까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차트로 봤을 때 이걸 더 들고 가도 되는지 한번 좀 체킹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전 저점,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전 저점을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 저점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빠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저점을 지켜주는 그런 구간까지는 딱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전저점이 73,000원대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탈 이후에 돌파, 그 다음에 지지가 나온다면 이게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73,000원대를 손절가 잡으시고요. 올라간다면 10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73,000원, 목표가 10만원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좀 볼까요? 우리 앵커님.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미코 신청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미코 9,570원 가지고 계시고요. 5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미코도 자세히 차트 봐주시죠. 예. 안타깝습니다.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도 어느 정도 중수분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타깝냐면, 나는 초보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도 돈을 잃어. 이게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보다 10시간, 20시간 뭐 잠을 안 자면서 더 했습니다. 근데 돈을 잃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매 타이밍은 나쁘지 않지만 일단 제가 보기엔 손절을 못했다. 손절 좀 많이 아쉬웠다. 이 생각 많이 듭니다. 자, 제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이분이 이제 매수한 가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냐면 바로 밑에 파란색 선이 21선을 지지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21선 지지할 때 급반등이 나오겠지라는 관점으로 매매를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약간 책을 읽으신 분들이고 21선이 생명선이라는 건 아시는 거죠.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이제 좀 모르시는 게 뭐냐면 항상 이제 급등주는 21선에서 급반등 나오기도 하겠지만 과거도 보세요. 이 종목은 21선을 깨야지만 급등이 나옵니다. 21선 깨야지만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은 21선 지지할 때 매매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죠. 보니까 21선 깨니까 또 올라오죠. 그래서 이 종목은 21선 무조건 깨야지만 올라온 종목이다. 종목의 특성을 알고 나서 매매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특성을 몰랐다. 그럼 21선 가지고 매매를 했다. 무조건 손절 쳐야 됩니다. 손절을 못 치니까 처음 마음가짐대로 난 21선에서 매매를 했는데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손절 못했다.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손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종목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코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자, 여기가 지금 9,700원대가 저항대입니다. 보시면 과거에 여기 저항대예요. 이게 바로 이제 또 헤드앤숄더입니다.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하락 패턴.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9,600원, 700원까지만 탁 올라갔다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매도 관점 보셔라. 무조건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사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그 전에 이제 붉은 기둥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붉은 기둥 종목을 계속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붉은 기둥 종목도 드리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붉은 기둥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실력들을 제가 조금 더 한층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 붉은 기둥 후보 종목과 플러스 붉은 기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들까지 키워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참여하는지 우리 앵커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앵커님. 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붉은 기둥을 잡을 수 있는 방법 포털 사이트에서 먼저 가능한데요. 포털에서 붉은 기둥 검색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저격할 이 차트용 전문가님 보이시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늘 밤 9시 30분부터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주에 대해서도 전격 공개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또 붉은 기둥을 만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교육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차트, 이 카테고리 꼭 기억해 주셔서 오늘 밤 9시 30분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포털에서 붉은 기둥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오늘 9시 30분에 여러분들 많은 유익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또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예, 일단 지금 그 종목 상담을 받아보니까 급등의 눌림목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잡는데 이 눌림목 종목들 매매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눌림목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교육을 해드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는 9시 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앵커님. 네, 내일장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초점은 경제 재개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을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4차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오늘 8시 붉은 기둥에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